풍요로운 땅, 고부의 땅은 기름지고 넓다. 고부면 신중리. 이 땅에서 발생한 사건은 부패한 봉건 사회를 물리치고 평민이 주인이 되는 길을 열어주었다. 50년 전에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어느 집 마루 밑에서 발견된 사발 통문. 그것은 족보와 함께 70년을 숨어 있었다. 사발 통문 서명자의 후손들은 통학혁명 모이탑을 세웠다. 그리고 후손들은 밝은 세상으로 나왔다. 신중리 마을의 중심. 새로운 세상을 열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일어나 이름 모를 언덕에서 사라져간 사람들도 일으켜 세웠다. 신중리 대미마을 무명 통학농민군 유령탑은 시민단체와 뜻있는 지역 주민들이 성금을 모아 세웠다. 밥이 하늘이다를 상징하는 밥그릇. 농민들이 무기로 썼던 농기구를 새겼다.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있지 않다. 역사에는 이름이 남지 않았지만 이들도 통학혁명의 주역이었다. 이름이 없던 것이 아니라 이름은 있대 역사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을 뿐이다. 너무나 소박한 얼굴들, 표정과 거치기를 달리하여 삶과 죽음을 표현했다. 새로운 세상을 열기 위해 일어섰던 이름 없는 동학농민 혁명군들의 이야기다. 모든 것이 고부군의 잘못이었고 조용히 돌아가 농사 지으며 평안히 지낸다면 뜻을 받들어 잘못을 시정하겠다고 했다. 지켜본 고부의 봉기 농민들은 다시 일어서야만 했다. 우리가 의로운 깃발을 들어 이곳의 이름은 그 뜻이 결코 다른 데 있지 아니한다. 장생을 도탄 속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합니다. 안으로 타막한 관리의 머리를 베고 밖으로 횡포한 강적의 무리들을 쫓아내고자 합니다. 전봉준을 중심으로 고부 농민들이 봉기했다. 본격적인 동학혁명의 깃발을 높이 들었다. 사발 통문을 작성하고 새로운 해가 바뀌었다. 전봉준, 손화중, 김계남이 이름으로 된 이 장애문에서 과감히 봉기할 것을 요청하자 근방에 10여 읍에서 이에 따르고 10여일 만에 1만여 명이 모여들었다. 동학교도와 농민과의 결합은 이때부터 시작하였고 전봉준은 통학농민군의 지도자로 봉기에 앞장을 서게 되었다. 무장기포 이전까지의
농민항쟁이 고을 단위의 민난이었다면 포고문을 발표한 무장기포는 통학혁명을 체계적이고 전국적으로 퍼지는 역사의 시작이었다. 고창군에서 두 개의 읍성이 존재한다. 고수마을에서 포고문을 낭독하고 시작된 통학혁명. 황토연에서 관군을 크게 물리치고 석양에 이곳 읍성으로 들어왔다. 무장은 동학의 두령 중에 한 사람이었던 손하중의 핵심 근거지였다. 당시 남접의 가장 중심 부대였고 가장 많은 세력을 이뤘던 손하중은 황룡강 싸움에서 크게 공을 세웠다. 친문호를 지나 읍성으로 들어서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무장객사다. 마패지붕으로 위험을 지니면서도 은은하고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통학군의 다음 승전지는 어느 곳일까? 장성군 황룡강변. 황토제에서 크게 이긴 농민군은 그날로 정읍 관할을 점령하고 고창, 무장을 점령했다. 양광, 한평, 장성까지 내달았다. 황룡강 전투 승리의 현장. 장성으로 파견된 경군 선발대는 황룡강 유역에서 농민군과 맞닥뜨렸다. 재래식 무기의 일부만 가진 농민군이 최신식 무기를 가진 경군을 이기고 말았다. 전라도 각호를 휩쓸면서 민중의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농민전쟁의 불꽃은 경상도와 충청을 넘어 전국으로 번져나갔다. 이곳의 승리는 전주성을 장악하는 데 큰 힘이 되었다. 황룡강 전투 승리로 어느 때보다도 사기가 높아진 농민군은 4월 27일 별다른 저항도 받지 않고 전주성을 장악했다. 호남 제1의 성인 전주성 점령은 농민전쟁의 전 과정을 통해 농민군이 거둔 최대의 승리였다. 이때 조선의 운명은 예상치 못한 것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무력한 정권은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했고 조선 침략을 노리고 있던 일본군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낳았다. 농민군과 관군은 전주 회약을 맺고 휴전에 들어간다. 여기 125년 만에 안장된 동학농민군 지도자가 있다. 일본 진학군에 저항하다 진도에서 잡혀 효수당한 농민군 지도자의 영면을 위해 마련된 전주 녹두관. 실패한 혁명이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모두가 잘 사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였고 살아있는 교육의 장으로 남고 있다. 전주 화약으로 호남 지방의 평화가 찾아왔다. 전라감사 김학진과 전봉준이 제위한 집강소 통치가 감사의 이름으로 인정을 받아 차츰 수습되었다. 모든 정치와 실질적인 지위를 전봉준에게 맡기고 전라감사는 문서에 관한 일만을 했다. 공문서는 전봉준의 재가를 받아 김학진의 이름으로 발행되었고 집강소에 대한 통문은
전봉준의 이름으로 띄워졌다. 삼례는 전라북도의 원평, 충청북도의 보은과 함께 농민군의 전략적 거점이었다. 농민군의 활동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이 삼례 영로를 따라 전개되었다. 휴전이 되었으나 일본군은 철군을 미루고 내전 간섭이 말이 아니었다. 동학농민혁명군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삼례는 동학과 연관성이 깊다. 동학혁명이 일어나기 2년 전 관리에 의한 침탈과 수탈을 금지시켜줄 것을 전라감사에 요청하는 집회가 개최되었다. 청일전쟁의 승리로 일본의 내전 간섭이 심해지자 일본을 몰아내기 위한 항일의병전쟁의 출발지가 되었다. 전봉준 직속의 농민군 4천여 명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났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의병이라 불렀다. 삼례에서 각지로 통문을 날려 군사를 불러 모았다. 서울로 곧장 올라가 썩은 관리와 일본군을 몰아내고자 했다. 전봉준을 대장으로 손아준과 김덕명을 총지휘로 추대하였다. 그야말로 조선 각지에서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과 청일전쟁 도발의 풍계에 농민군이 일어났다. 군산도 이 혁명에 가담했다. 일제강점기 수탈의 창구 역할을 한 군산. 어느 곳보다 쓰라린 역사를 간직한 곳. 근대문화유산이 많은 만큼 일본의 간섭이 많았던 곳. 그 역사를 후세에 전하기 위해 근대역사 박물관이 있다. 동학농민혁명사에서 군산도 빠질 수 없다. 쌀 생산량의 53%를 빼앗아간 일본. 군산항을 통해서 가져갔다. 암울했던 격동의 시기, 희망이 없던 시기에 대동시장을 열어주었다. 군산, 동학농민혁명에 물들다. 군산은 어떤 역할을 했고 살아남은 자는 어디서 무엇을 했을까? 동학혁명은 어떤 결과를 내었고 서양인이 바라본 동학은 무엇이었을까? 조선조 말기 500년을 이어오며 국가의 기강이 많이 무너졌다. 관료들이 부패하여 백성은 굶주리고 전염병과 천재지변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든 삶을 살았다. 백성의 민난이 100여 차례 발생한 시기였다. 민난은 부패한 관료들에 대한 저항이었고 그 지역을 벗어나지 않았다면 동학혁명은 세금과 사회 정치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서양 학문과 세력에 대항하여 세워진 민족 종교.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간 평등 사상과 새로운 살기 좋은 세상이 열리는 희망을 주었다. 외세를 물리치고
민족적 요소를 포함하여 포교함으로 백성들의 삶 속으로 깊이 파고들었다. 통합혁명에 참가한 사람들은 다양하다. 통합교도와 일반 농민, 심지어 사헌부 관료 출신도 참여했다. 군산 지역의 통합혁명사에서 보훈집회는 중요한 행사였다. 정부에서 통합을 탄압한다면 무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확인했다. 정경화 대접주가 참여했고 백산대회에 옥구현의 통합농민군을 이끌고 참여했다. 3례 2차 봉기 다시 일어서 나섰지만 공주 우금치 전투에서 패하고 퇴각하고 만다. 일본군에 쫓기던 통합농민군은 군산의 나포, 서포, 인피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다. 서상군수 성하영의 진압군은 군산전의 통합농민군 지도자였던 문규선과 4명의 통합군을 총살했다. 수많은 희생이 있었지만 후일을 기약하기 위해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었다. 암울한 일제강점기 통합은 천도교의 이름을 바꾸었고 포기할 수 없는 꿈을 이루기 위해 3.1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다시 일어섰다. 민족대표 33명 중 15명이 천도교인이었다. 그중 9명이 통합농민혁명에 참여했던 인물이었다. 군산의 천도교인은 만세 시위에 참여했다. 이유도 뜻도 모르며 불렀던 노래가 있다. 성장해서 그 노래의 뜻을 알았고 그 노래만 속에 수십만의 삶과 죽음이 숨어 있음을 알았다. 할머니로부터 조용히 전해 들었고 엄마 아버지는 그 슬픈 이야기를 손자 손녀에게 전해 주었다. 통합농민군과 향교는 대립하고 있는 사이였지만 무한향교는 통합농민군의 아내였던 박씨 부인을 연료로 징송하도록 했다. 농민군으로 참여했다. 붙잡히고 옥살이 하다가 죽을 지경에 겨우 돌아온 남편을 16회를 지극정성으로 보살폈다. 보수적인 향교였지만 통합군의 아내인 박씨 부인에게 연료로 상을 주게 되었다. 그 이름 통합농민혁명군 김대구와 박씨 부인이었다. 왜 허충이의 아들로 살아왔을까? 허충이의 아버지는 통합농민 혁명군이었다. 장흥 석대들 전투에 참여했지만 관군에 쫓기다 잡혔고 처형될 운명이었다. 허충이의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친척형이 나섰다. 지인을 통해 빈총으로 쏘는 신용만 하도록 요청했고 증언을 통해 들어본 통합농민혁명군 임대현의 이야기다. 혁명군 중에는 학문이 깊어 문장가로 이름이 날린 사람이 있었다. 나주에서 지도자로 활동한 유광화는 고향의 광팔에게 활동자금을 보내주라는 편지를 쓴다.
죽고 사는 것은 나라의 운명과 함께한다는 형이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은 어찌할 수 없었다. 5살 배기 아들과 갓난쟁이 아들을 두고 떠나왔다. 하늘을 일부 삼아 땅을 자리 삼아 전투를 준비해야 했던 동학군. 힘겨운 현실과 고초 속에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었다. 그 이름 동학혁명군 유광화의 이야기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 나섰지만 죽음 앞에서 어머니에게 편지를 쓴다. 생사의 기로에서 아들의 편지를 받은 어머니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소식이 끊겨 죽는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 300냥을 들고 나주로 한 걸음에 달려갔다. 한 달무는 그렇게 풀려났지만 이틀 만에 어머니 품에서 숨을 거두었다. 차가운 감옥에서 고초를 겪다 편지를 보낸 아들. 그 편지를 받아본 어머니의 심정. 인물이 혼했던 한 달무는 동네에서 한대장으로 불리는 동학농민군이었다. 모진 기다림 끝에 받아본 편지. 떨리는 마음으로 보았을 몇 줄의 글에서 고충과 삶에 대한 절박함을 보았을까. 청혼을 통해 가보년 그 해의 장엄함을 본다.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반외세의 기치를 내걸었다. 대규모 민중항쟁으로 19세기 후반 우리나라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변화시켰고 중세에서 근대로 이어지는 과정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살아남은 자는 3.1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그 정신은 4.19 혁명으로 이어졌다. 평등사상과 민주주의 사회의 지평은 강주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졌다. 동학혁명은 근대 민족사의 대사건이었다.